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맥을 잡아라 파이썬 기초 자료형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 이 딕셔너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전이네요. 네, 사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는 왜 사용을 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관 배열 또는 해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키값과 밸류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키값과 밸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키는 이 여기에서 볼 때 어떤 베이스볼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밸류는 야구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은 야구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김연아는 뭐 피겨스케이팅, 그죠? 그리고 류현진은 어떤 키값이 류현진이면 그 친구를 그분을 생각할 때는 야구.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생각할 때는 축구.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진을 생각할 때는 파이썬.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형, 그것을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키값과 밸류를 우리가 바로 얻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당 요소값을 구하지 않고요. 키값을 통해서 바로 밸류로 이렇게 바로 얻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딕셔너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 값의 밸류를 넣고 키 1 값의 밸류를 그리고 키 2 값의 밸류 2를 키 3 값의 이 밸류 3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이 밸류의 쌍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를 둘러싸는 거 이것도 특징이겠죠? 그래서 각 요소는 쉼표로 구분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딕셔너리의 자료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두들 IDL 우리가 사용하는 거 열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열어주시면 이렇게 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DIC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네임이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임은 pay라고 할게요. pay. 그리고 콜론을 쉼표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폰번호 phone 폰번호는 뭐 0 네, 이거를 콜론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010, 뭐 2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또 birth, 네, birthday는 th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1118로 이렇게 하시고 네,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값에 이렇게 네임 지금 보시면 어떤 게 있죠? 키 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고 키 값이 폰이면 폰 번호 있고 그 다음에 birthday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년월일 그죠? 엔터를 친 다음에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name은 pay, 폰은 이렇게 번호대로 나왔고요. birth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딕셔너리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리고 하이 그쵸? 이렇게 하이 이렇게 해서 이 어떤 키의 정수값 그쵸? 1에다가 밸류 문자열 하이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우리가 A 이렇게 해보면 자 정수형 1 그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죠? 정수형 인치적으로 딱 받았고 그 다음에 밸류 문자열로 하이를 받는 거 이렇게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도 넣을 수 있죠. A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
자, A에다가 우리 키 값에다가 value를 넣어봤어요. 그죠? value는 뭘로 넣었죠? 우리가 근데 value는 리스트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해서 우리가 A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 어떤 문자와 또 리스트 이렇게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딕셔너리에 쌍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문자열이나 앞에서 본 뭐 튜플이나 그죠? 리스트에도 사용하는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쌍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A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1에다가 그죠? 1 무슨 값? 네, 키 값에 value를 접근하죠. A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넣어주시고 나는 A2를 추가하고 싶어. A2를 이렇게 추가하고 얘는 B로 할게. A는 B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A만 한번 볼게요. 자, 1에 A가 들어갔죠? 2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네, B.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추가를 할 수가 있으면 삭제도 가능할까요? 네, 그죠? 삭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삭제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으니까 삭제는 뭘로 삭제하죠? 네, del, 그죠? A, 1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지금 1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A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여기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1A, 2B에서 1A에 있는 것을 내가 삭제하겠다. 그죠? 요 키 값을 우리가 삭제하겠다. 그래서 2B만 남은 거 맞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네임, 페이 뭐 이렇게 입력이 이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A를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딕셔너리 키 값을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value를 얻을 때는 grade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얘는 keeps를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pay 그리고 10 pay는 10이에요. value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키 값이 pay고 value는 10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줄리엣에 우리가 value는 99네요. 그죠? 99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나는 그레이드 페이를 한번 찾아볼게. 페이의 어떤 뭘 가지고 오죠? 우리가? 페이에 우리가 밸류 값은 얼마인지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밸류 값이 얼마였죠? 네, 10이었죠. 그래서 10을 가지고 쓰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드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 줄리엣. 그죠? 줄리엣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하나 더 썼네요. 여기서. 그죠? 자, 줄리엣 그리고 99. 줄리엣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99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99.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딕셔너리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은 요소값을 접근할 때 인덱싱이나 슬래시 기법을 사용하죠. 하지만 딕셔너리는 직접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 네. 그다음에 삭제하는 거 그리고 우리 관련 함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어떤 관련 함수들인데요. 이렇게 관련 함수들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키만 모아서 이렇게 개체를 반환하는 거. 키를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키를 반환하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key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딕셔너리 안에 있는 관련 내장되어 있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하시고, 자, name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써볼게요. 그리고 pay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폰 그죠? 네임을 여기 확인을 안 했네요. 그러면 색깔이 안 변해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 그리고 페이지 이 폰은 폰 번호는 그냥 알아서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폰 번호 됐으면 이번에 벌스 또 H 해주시고 자, 얘를 1118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예문을 써주시고 여기서 a.keys 해서 이렇게 다음에 가로를 넣어주는 게 파이썬에서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키값만 여기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name, phone, verse 이렇게 키값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처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만요. 이 리스트 관련 함수에는 뭐 append, 뭐 insert, pop 이런 것은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폼은 k in a.key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폼은 안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딕셔너리 개체에서 키 개체는 이제 어떤 리스트랑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리스트의 고유의 append나 insert, pop, remove, sort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이 포문을 우리가 또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반환할 때, 개체를 어떻게 반환할 때 한번 사용하는 건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포문은 또 사용을 할 때니까 in에서 a.keys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에 k in a.keys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날 때는 항상 우리가 콜론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엔터를 한 번만 더 쳐보시면 이 키값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키값 네임에서 이 벌스까지 시작하는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사용해 볼게요. 조금 뭐가 안 돼서 네, 한번 다시 사용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선생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습도 하고 좋아요. 한 번씩 더 써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1, 2, 3, 4 이렇게 넣어주시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BIRTH 이게 다 잘 되던 것도 또 수업하다 보면 또 안 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 프린트를 아까 안 했네요. 자 for k in 자 a.a의 어떤 키를 우리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네임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k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콜론으로 끝내주시고 우리가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프린트 한 다음에 k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k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k를 넣어주시고 엔터 한 번만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name, phone, verse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K 안에 이렇게 A.key 이렇게 넣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복 구문인데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파이썬에는 이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탭키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바로 프린트가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딕셔너리 자료형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